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여름에 더워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그죠? 녹아내릴 것 같아요. 예. 세포 하나하나가 다 힘이 없어지는 느낌. 빨리 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영화계는 좀 호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신과 함께가 네. 바로 개봉 첫날 120만을 넘었어요. 기록을 세웠던데요, 아예. 그러니까요. 극장에서 영화 보고 아니면 또 안방에서 영화 보고 에어컨 틀어. 이런 날 올레 TV 보기 딱 좋죠, 사실. 그렇습니다. 밖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사실 어떤 일이 예. 없으면 예. 밖에 나가면 복도도 나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영화와 음악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음악 영화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벌써 14회 예. 까지 했는데요. 오래됐네요. 제천국제영화제는 영화도 보지만 예. 또 동시에 공연도 하고 공연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따뜻한 분위기로 작지만 예. 아주 알차게 진행되는 그런 영화제죠. 근데 또 너무 반가운데 물리적으로 제천 가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예.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안방에서 제천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미스 임파서블, 잉글랜드 이즈 마인, 그리고 앨리스 해지나 등 역대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를 빛냈던 다양한 작품들이 올레 TV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올레 TV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음악과 영화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을 하죠. 네, 올레TV 10주년 기념 네. 소울무비 콘서트인데요. 바로 제가 저희 진행으로 MC. 만날 수 예, 있습니다. 백 MC. 예. 네, 스타들이 추천한 소울무비 속 음악과 함께 다양한 토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네.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응모하시면 저도 만나고 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밤에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괴력의 불사신 드웨인 존슨 주연의 스카이스크래퍼입니다. 자, 먼저 메뉴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자, 가면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신규 영화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을 볼게요. 12세 관람이네요. 네, 전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영화니까요. 네. 이분 영화들은 뭐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102분이에요. 딱 좋아요. 자, 그리고 영화 스카이스크래퍼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야말로 이열치열 효과가 강력합니다. 화염 속에서 엄청난. 온몸을 지금 던지고 포스터만 있는데. 봐도 되게 불가마 컨셉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드웨인 존슨의 이 열정을 보고 나면 현실 속 더위가 좀 잊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무더위 탈출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선물하기, 조르기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벤트도 있습니다. 아래 기간에 영화 스카이스크래퍼를 구매하신 후 응모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주유 상품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도 보시고 불을 지르는군요. 예, 여름 특집이에요? 여름 특집입니다. 예, 영화 보시고 혜택 누리시라고 주유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FBI, show me your hands! 한때 FBI 최고의 요원이었지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윌 소연은 아내 사라를 만나 쌍둥이 남매를 낳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로부터 홍콩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펄의 보안팀장 자리를 소개받고 You are the very first family we've had in the residential section of the Pearl. 가족과 함께 빌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윌 소여가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빌딩 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범들로 인해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윌 소여가 테러범으로 지목되기까지 합니다. 과연 윌은 화재로 인해 모든 출입구가 막힌 빌딩 속에서 가족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드웨인 존슨이라지만 한쪽 다리마저 잃은 상황에서 대체 이게 가능이나 한 걸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스카이스크래퍼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안 궁금하시면은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딱 좋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시작하네요. 네, 바로 윌 소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드웨인 존슨이랑 상대해야 돼서 용의자가 180. 예, 키를 맞췄어요. 저 정도 해야 싸울 수 예, 있거든요. 저 정도 해야죠. 아우. 아, 저걸 뛴다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네. 지금 엄청난 점프를 하잖아요. 크레인에서 건물까지 점프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 예, 예. 이게 예고편이 공개됐을 저 때 됩니까? 야,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네. 예고편에서 이 장면을 딱 보고서 이과생분들이 드웨인 공대생들. 존슨의 체중과 네. 달리기 속도와 뛰는 각도를 봤을 때 이건 실패한다 라고 인터넷에 분석한 글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장면 흔히 보면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관람 포인트로 삼는데 드웨인 존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리얼리티에 기반을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영화 그냥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네. 정확하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드웨인 존슨이 그냥 간달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예. 뭐 마법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뛰어서 할 수 있을까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이 영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뭡니까? 1번은 드웨인 존슨 영화다. 어. 2번은 드웨인 존슨이 절대 죽지 않는다. 아, 그냥 이 전제를 놓고 결국은 이 영화를 즐기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을 것인가.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 네. 정말 아주 고급 기술들이 다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빌딩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영화를 즐기는 포인트는 사실은 가장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예요. 예, If you can't fix it with duct tape, then you ain't used enough duct tape. 한국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바로 청테이프 아니겠어요? 청테이프. 청테이프 예, 없으면 그렇죠. 어떡하죠?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덕테이프라고 해서 배관 테이프라는 걸 많이 쓰는데 네. 이 영화 속에서 이 배관 테이프를 사용해서 거의 어떻게 벽을 거의 스파이더맨 수준으로 하는 거, 하긴 뭐 화성에서도 쓰였으니까요. 아, 못하는 게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윌 소여가 여기에 있는 그냥 밧줄 하나를 가지고 네. 어떻게 히말라야도 오를 것 같은 이런 자세로 그 빌딩 벽을 오르는지 내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 같은 게 굉장히 있고 네. 결국 그 아날로그의 힘이라는 건 사람의 힘이잖아요. 그 사람의 힘이라는 건 이 영화 속의 드웨인 존슨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해서 보시다가 저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하지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영화의 하나의 정말 대단한 쪼임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 건 이 전작이 램페이지였잖아요. 괴물들이랑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괴물들과 싸우는데 인간이랑 싸울 때 우리가 쪼일 수 있을까? 뻔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할까 봐 아까 우리 오프닝에 나왔던 드웨인 존슨의 디스어드밴테이지 받고 들어가는 장면. 아, 예. 그렇게 약해져 보이는 드웨인 존슨은 얼마나 셀까? 그렇죠. 얼마나 약해졌을까가 아니에요. 요 정도 세던 사람이 얼마나 덜 셀까를 측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 의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서 전혀 핸디캡이 된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이 초고층 빌딩 펄이잖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기자님, 확실히 이 고층 빌딩을 소재로 한 이 재난 영화들이 좀 더 아찔한 재미가 있죠? 그 헐리우드 재난 영화의 잉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970년대인데 그 1970년대 보면 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든지 에어포트 뭐 이런 영화들이 나왔었고 네. 실제로 이런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재난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타워링이라는 작품이에요. 유명한 영화죠. 네. 타워링.
승욱님 알아요? 타워링? 저희 아버지가 이거 되게 과자 아닙니다. 예? 과자 아니에요. 아니죠. 버터링 같은? 아이, 들어간다고 다 과자 아니죠. 양파링 같은 거. 근데 양파링? 맛은 있겠다. 타워링 나오면 일찍하게 나오면. 예. 저희 아버지가 전에 네. 그런 고층 빌딩 영화들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 타워링 같다. 이 재난 영화 중에 최고는 타워링이라고도 있다. 맞아요. 한번 맞아요. 봐라. 항상 추천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그때도 이미 이 타워링의 배경이 됐었던 샌프란시스코의 글라스 타워라는 타워가 135층이었어요. 예. 실제로 이런 재난 영화의 어떤 시작과도 같은 이 작품을 뭐 일단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도 굉장히 많고 네.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김상경 씨나 손예진 씨 함께 나왔었던 음. 타워 같은 작품이 타워. 대표적인 그런 재난 영화의 공식을 그래도 따라왔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카이스크래퍼 역시 이 헐리우드 재난 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좀 따라오긴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고층의 빌딩에서 무언가 사고가 났었을 때 땅이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내려오는 것부터가 문제이기도 하고 예, 예. 누군가가 그 구조를 해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220층 안에서 80층 정도에서 일이 나요. 계속. 그러니까 그 허리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일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일이니까 그러네. 이게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 안에서 그 층수 자체가 주는 긴장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허리가 꺾여버릴 수가 있는 상황. 아. 사실 예전에 그 우리나라를 치면 네. 70년대일 거예요. 아마 대연각 호텔. 그때 22층인가 그랬으니까 엄청 높은 빌딩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매트리스 있죠. 그거 타고 뛰어내리고 막 이건 실화예요. 근데 화재는 정말 항상 두려움이고 예.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있는 공간이라고 치면 그렇죠. 정말 그 공간이 엄청난 재난이죠. 네, 그 재난이 만들어내는 그 비극이라는 건 너무 아,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물론 이 영화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영화니까 사실 이 영화 보면 또 그런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초반에 보면 이 220층의 고층 빌딩이 가지는 놀라운 위용들을 보여줘요. 볼만하죠. 볼거리죠, 그게. 맞아요. 볼거리 예. 있어요. 그러니까 빌딩 안에 숲이 있고 네. 빌딩 안에 폭포가 포가 있고. 떨어져요. 와. This is the real Pearl.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 빌딩 주가 살고 있는 네. 그런 아주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그 펜트하우스의 어떤 공간으로 가면 벽면과 바닥이 네. 다 갑자기 완전 투명하게 Welcome to heaven, Mr. Sawyer.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장면이라든지 혹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아주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어떤 공간들을 보는 재미 같은 네. 것들이 영화 초반에 눈을 즐겁게 만들어준 요소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화염에 휩싸인 빌딩만큼이나 영화 내내 뜨겁게 타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가족의 가족 가족의. 간의 어떤 그 애정. 네. 네. 이번 영화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가족애, 그리고 네. 부모의 사랑. 음. 사실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드웨인 존슨이 연기한 윌 소어가 주변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보든가에 상관없이 테러범으로 몰리기까지 하는데 그거를 해명할 시간도 없이 가족에게 달려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드웨인 존슨이 노력하는 거는 이전에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에 등장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머니까지 우선순위가 우리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샌 안드레아스에서는 네. 그 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적당히 구했던 이유가 썸을 타고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남자랑 여기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여긴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구해야 되고 거기는 또 알아서 지들끼리 그죠? 뭐 잘 헤쳐나가고 잘 뭐 서로 구해주면서 썸 타고 있고 그러니까. 로맨스물 찍으니까 재난 영화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영화가 진행되면은 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조차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의 모습들 네. 그거는 액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뭉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영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마 아빠의 활약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족을 위해 슈퍼맨이 된 남자죠. 드웨인 존슨의 작품들 지니 찬스 통해서 알아보고 올게요. 제니야, 네, 드웨인 존슨 영화 찾아줘. 드웨인 존슨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제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지니가 추천해준 드웨인 존슨의 영화들 주만지 새로운 세계, 샌 안드레아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we gonna go? I don't know. That's the bridge to the waterfall. We'll keep heading up. You can do it. 네, 잠시만요. 너무 아슬아슬하죠. 아, 정말 예. 아이들을 떨립니다. 위해서는 정말 못할 게 없는 엄마, 아빠, 소여 부부의 모습인데요. 바로 실제로도 아빠, 엄마이기도 한 네. 드웨인 존슨과 그리고 배우 리브 캠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뭐 사실 지난번 영화 램페이지 때도 얘기했지만 이 드웨인 존슨은 사실 지금은 뭐 거의 하나의 브랜드화가 그렇죠. 된 느낌이에요. 원래 이분이 미식축구 선수였었어요. 아, 예. 네,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 캐나다에서 프로 선수로 있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남았던 돈이 단돈 $7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영화 제작사 이름을 세븐벅스 프로덕션. 벅스가 보통 달러라고 하니까. 네, $7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프로레슬링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악당, 더 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스콜피언 킹이라는 미라라는 어떤 이 작품으로 2001년부터 거의 지금으로 치면 한 18년 가까이 이제 배우로서 전향을 한 이후에 또 자기만의 어떤 자리를 굳건히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자기의 커리어라는 거를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커리어를 급전화시키는 그런 용기와 동시에 어떤 단돈 $7만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난 뭐든지 새로운 걸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용기 같은 것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덕테이프 하나, 뭐 배관 테이프 하나, 혹은 밧줄 하나만 있어도 살아남을 것 같은 드웨인 존슨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That's exactly what I didn't want to happen. That's a big arm. Don't fight it.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전설적인 레슬러 출신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업, 스포츠 직업 통틀어서 제일 엄살 연기 잘하시는 연기 엄청 잘하죠. 맨날 이러잖아요. 이만큼 맞아도 이러잖아요. 때리지도 않는데. 때리지도 않는데 막 무릎 막 십자인데 파열된 것처럼 움직이고 막 날아가고. 그리고 더 락이 실제 프로 레슬링 안에서도 맞는 리액션을 제일 잘하는 배우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맞아요. 그래서 액션 영화를 찍으실 때도 우리가 계속 드웨인 존슨은 신화다, 판타지다, 세다 하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엄살 연기를 할 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저 거구인데 뭘 들 때 소품이니까 가볍겠죠. 근데 이러면 저거 되게 무거운가 봐. 이런 연기를 정말 잘하셔서 이분이 보여주는 액션들이 진짜 위기라고 보여줄 때는 잘 될 거 알면서도 몰입이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내 역할을 맡은 리브 캠벨 정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지난달에 13일 금요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크림을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 스크림 재밌죠. Do you like scary movies, Sydney? 그때 스크림의 뭐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거의 공포 영화의 여왕으로 불림했었던 배우가 바로 리브 캠벨이라는 배우였어요. 시드니. 헬로 시드니. 막 정말 지금 봐도 너무너무 긴장감이 넘쳐요. 주인 다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시드니도 보면 스크림 속의 시드니도 정말 깡으로 뭉쳐진 사람이잖아요. 결코 따라오는 어떤 악당에게 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런 악당들이나 아니면 펼쳐지는 어떤 위기들을 다 극복하는 그런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영화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돌렸다 오시거나 아니면 나갔다 오셔도 아니면 바로 보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하겠습니다. Sire, see? I know you'll find a way.
아, 또 여름에 이런 거 봐야죠. 이런 장면 시원하네요. 봐야죠. 시원해요. 그 유리창이 저렇게 쉽게 깨져요, 사실. 진짜 저거를 네. 아, 저기 지금. 계속 저 그리고 약간 이 장면이 로키 마지막 장면 같지 않아요? 에이드리안! 아,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 이 결말까지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스카이스크래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40도에 육박하는 이 뜨거운 여름에 불 한 증막 안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의외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추천 포인트, 재미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든지 많이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이 영화 조우종 무비데스크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올레 TV